정치타운의 채널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입추도 막 지났는데 날씨가 꽤나 덥습니다. 어디 휴가는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차기 대통령은 조국이 된다에 대해서 예언 아닌 예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철없는 망나니 김정은이는 방사포를 팍팍 쏘며 관용 맞추기 게임으로 더위를 보내고 있으며, 러시아 공군기는 독도상공을 침범하여 한국과 관용 맞추기 게임으로 일삼는 김정은이와 팔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은 뒤를 바짝 추격하는 대한민국이 꼴보기 싫다고 꼴값 아니 꼴값을 떨고 있는 가운데, 오늘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조국을 임명하여 차기 대통령감으로 조국이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벌써부터 총선보다 차기 대통령에 관심을 가지는 듯해서 전국 최초로 20대 차기 대통령 누가 될까에 대해서 예언 아닌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임으로 차기 대통령을 거론하면 누가 될까 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예언가들은 대개 태어나는 시 생년월일을 가지고 사주풀이식 예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언은 예언인데 그간의 30여 년간 정치판을 읽어온 저로서는 약간 과학적 기법에 더욱 비슷하게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나 당선이 확실한 후보로 나름대로 분석하여 예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조국이라는 분이 나오면 무난히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지형상 진보 보수로 나누어져 대선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 어느 한 곳에 속한 정당 후보라야 대권 조던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진보가 약 18.3%, 보수가 약 12.7%가 된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중도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선거 때가 되면 중도라고 생각하는 표심이 진보 보수로 빨려들어가 사표 즉 죽은 표를 안 만들기 위하여 당선될 것 같은 후보로 가기 때문에 중도를 아무리 표방해도 당선될 것 같은 후보, 즉 밴드와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물쩍 중도는 당선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예로 먼저 번 대선 때 문재인 진보 후보가 1342만 표, 약 41%, 홍준표 보수 후보가 785만 표, 24%, 중도를 표방한 안철수 후보가 699만 표, 21% 나타나 아무리 중도를 표방하지만 여간 똑똑한 인물이 나오기 전에는 힘들다는 결론입니다. 왜 제가 조국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유력한 후보로 보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년가량 한국당을 이끌었는데 당 지지도가 20%에 머무는 이유가 홍준표 전 대표보다는 점잖은 면은 있지만 지도자의 신념과 리더십의 한계가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중을 위한 논리정연한 설득력의 식견이 빈약한 이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런 면에서 조국 후보가 한 발 앞서 나간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조국 후보가 사법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법무장관을 거치면 황교안 대표가 지닐 수 있는 경력을 주호부가 갖기 때문에 황교안 입지가 좁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국민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주호부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호부에게는 촛불정신과 진보 성향 개념이 확실하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존재하고 있으며 선동성 기질이 있고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들어오는 가시적인 후보로 이낙연, 이재명, 유시민 등이 거론되지만 제 생각으로 이들은 경선용 주자 같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 어디로 작용하는가에 따라 경선 후보는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자가 조국인 것 같습니다. 조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지역 기반이 또한 부산 경남의 TK 지역이라는 점을 무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골부 때 후보자 본인의 비리가 크게 없으며 이제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처럼 젊은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가들을 또한 차기 대통령은 젊은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잘 이끄는 성군 대통령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타 어느 후보보다도 조국을 사정없이 물어뜯는 이유가 조국이 대권 후보로 나설 경우 가장 껄끄러운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에서 프레임이 중요한데 조국은 이미 선거 프레임을 1번을 겨냥하면서 이슈를 선점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대선을 위한 선거 프레임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지형인데 진보는 민주당, 정의당, 평화민주당 선거 때만 되면 쉽게 뭉칠 수 있는 반면에 보수는 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으로 나누어 이미 탄핵 프레임을 씌워 쉽게 뭉치기 어려운 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조국 후보의 단점으로는 무엇일까요? 너무 강성 이미지, 진보성이 강한 이미지가 있지만 국민 대통령, 젊은 성군 대통령으로 포장을 하면 어느 후보보다도 당선권에 앞선 후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과학적 선거 기법을 통한 차기 대통령은 조국이 된다는 예언을 조심성 있게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제가 볼 때는 여소야대가 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조국이라는 후보를 못마땅하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차기 대선판은 조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까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은 꼭 눌러주시면 저의 용기를 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취타운의 제너럴 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